그날부터였어.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 거울에 낙서가 있었거든. 근데 이상한 건 그 낙서가 거울을 닦아도 안 지워진 거야. 더 이상한 건 거울에 얼굴을 비춰야만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하루에 한 줄씩 늘어난다는 거야. 처음엔 나도 웃었어. 누가 장난치나 보다. 관리실이 치우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제일 먼저 봤고, 내가 제일 오래 봤고, 이상하게도 내가 제일 많이 봤어. 그래서 사람들은 슬슬 나를 피했어. 나는 62이야. 말투가 세진 않아도 얼굴에 피곤이 붙어 있는 사람 있잖아. 딱 그 얼굴. 젊을 땐 공장도 다녔고, 식당도 했고, 애들 키우느라 여기저기 뛰었고, 지금은 마트 안쪽 떡 코너에서 오전 파트로 일해. 새벽에 나가서 밤엔 일찍 쓰러지는 삶.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애들은 다 커서 각자 살고, 나는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아.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이 정면에 딱 있거든. 거울에 내 모습이 흔들리면서 같이 올라가. 그날은 비가 왔어. 우산 접느라 정신이 없었고, 층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지. 거울 한쪽에 글씨가 보였어. 너무 옅어서 처음엔 물때인가 했어. 근데 분명 글씨였어. 살려줘. 딱이 내 글자.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웃음이 목에서 걸렸어.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치니까 글씨가 또렷해졌거든. 내가 고개를 돌리면 흐려지고 다시 보면 또렷해지고 엘리베이터가 딸깍하며 멈췄어. 문이 열리는데도 나는 잠깐 못 나갔어. 누가 뒤에서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잡힌 거겠지. 집에 들어와도 그 글씨가 계속 떠올랐어.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하잖아. 냉장고 소리, 벽 너머 TV 소리, 그런 것만 들리잖아. 그날은 그것마저 다 꺼버렸어. 조용해지니까 더 또렷해졌어. 살려줘. 다음날 퇴근하고 아침 일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 나는 일부러 거울을 안 보려고 했지.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되잖아. 고개가 슬쩍 돌아갔어. 글씨가 늘어났어. 살려줘. 여기 있어. 나는 손등에 소름이 쫙 돋았어. 여기 있어라니. 뭐가 여기 있다는 거야? 누가 엘리베이터 안에 숨어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씨는 거울 바깥에는 없어. 거울을 뚫고 안쪽, 그러니까 내 눈에만 걸리는 곳에 떠 있는 느낌이야. 그날 낮, 같은 동 사는 경비 아저씨를 붙잡고 물었어. 아저씨, 엘리베이터 거울에 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어. 뭐가 이상해요? 누가 또 장난쳤어요? 아니요. 진짜로요. 글씨가 보여요. 거울에만요. 닦아도 안 지워지고요. 아저씨가 코웃음을 쳤어. 요즘 애들이 별 장난을 다 친다니까. 근데 아주머니 말고 누가 그런 얘기하던가? 없어요. 저만요. 그럼 더더욱 아주머니가 예민한 거지. 혼자 사니까 더 그렇고. 예민해서 글씨가 보이면 차라리 편하지. 근데 이건 딱 글씨야. 누가 쓴 글씨. 게다가 늘어나. 내 예민함이 글을 써서 늘어난다고? 그건 더 무섭지. 며칠이 지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혼잣말한다더라. 거울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린다더라. 버튼을 누르고도 안 나가고 한참 서 있다더라. 솔직히 말하면 맞는 말이야. 나는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어. 누구니? 왜 그러니? 어디 있니? 이런 말을 했어. 대답이 오겠냐고? 대답이 왔어. 글씨로. 하루 뒤래. 살려줘. 여기 있어. 너만 보여. 너만 보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 나만 보인다. 그럼 나만 들을 수 있고, 나만 알아챌 수 있고,
나만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그날은 일부러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올라갔어. 11층. 무릎이 덜덜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 집에 들어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 아랫집 아줌마였어. 평소엔 인사만 하는 사이. 언니,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거 본다며? 누가 그래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언니, 혹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혼자 있잖아.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 혼자, 피곤. 그런 말들이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들잖아. 다음 날, 나는 마음을 먹었어. 거울 앞에서 끝장을 보자. 어차피 매일 보게 될 거면 제대로 보자. 아침에 장 보고 들어오는 길, 엘리베이터를 탔어. 문이 닫히자마자 거울을 똑바로 봤어. 그리고 말했어. 너 누구니? 왜 나한테만 보여? 내가 뭘 해야 돼? 거울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어. 그냥 내 얼굴만 보였지. 주름진 눈가, 염색 빠진 머리,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쥔 손. 근데 그 얼굴 옆으로 글씨가 천천히 떠올랐어. 원래 있던 글씨 위에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생겼어. 오늘도 왔네. 나도 모르게 숨이 멈췄어. 오늘도 왔네라니. 이건 딱 사람 말투잖아.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섰어.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안 탔어. 근데 나는 문 쪽에서 찬 공기를 느꼈어. 누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문이 닫히고 다시 움직이는데 거울 속 내 어깨 뒤가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았어. 나는 결국 소리 내서 말했어. 너 여기 있는 거야? 내 뒤에? 대답은 없었어. 대신 글씨가 하나 더 늘었지. 내가 말하면 다음 날 늘어나. 마치 나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 눈을 감으면 엘리베이터 거울이 떠올라. 거울 속 내 뒤에 누가 서 있는 장면이 떠올라.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계속 귀를 기울였어. 복도에서 끌리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며칠 뒤 낙서는 점점 길어졌어. 근데 이상하게도 무섭기만 하진 않았어. 무섭다가도 읽고 있으면 마음이 묘해졌어. 글씨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냐면 겁주려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같았어. 막 살아있는 사람의 말, 숨이 급한 사람의 말. 살려줘. 여기 있어. 너만 보여. 오늘도 왔네. 나 혼자야. 아무도 내 말 못 들어.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서서 그걸 읽다가 갑자기 울컥했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슴이 꽉 막혔어. 나 혼자야. 그 말이 너무 익숙했거든. 나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늙는 기분을 종종 삼키면서 살았으니까. 그날 같은 동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타셨어. 나보다 더 연세 많은 분. 나는 평소보다 한 발 옆으로 비켜섰지. 할머니가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 아이고, 아줌마. 요즘 얼굴이 왜 그리 까칠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좋지. 근데 사람 얼굴은 다 말해. 나는 그냥 웃어 넘기려 했는데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갑자기 굳었어. 이거 뭐야?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할머니도 보나? 나만 보는 거 아니라면 이제 진짜 큰일이야. 근데 할머니는 말했어.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럽니? 손자, 손녀, 손자국이네. 그러고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거울을 슥슥 닦기 시작했어. 나는 멍했어. 할머니는 낙서를 못 봤어. 더럽다고만 했어. 그럼 역시 나만 보는 거야. 할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 아줌마, 밤에 혼자 다니면 겁나지? 조심해. 무서운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붙어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 나는 그 말 때문에 더 무서워졌어. 마음에 붙어 있다니.
그럼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야? 나는 결심했어. 관리실에 말해서 엘리베이터 안 거울을 아예 떼어달라고 부탁해보자.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창피했어. 거울에만 보이는 낙서가 있어요. 하루에 한 줄씩 늘어요. 이런 말을 누가 믿어.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확인을 하기로 했어. 그 낙서가 진짜 거울에 있는 건지, 내 눈에만 있는 건지. 방법은 단순했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보기. 근데 이상하게도 사진을 찍으면 글씨가 안 나와. 분명 나는 보는데 화면에는 안 보여. 영상으로 찍어도 마찬가지야. 거울은 깨끗해.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지. 그래도 나는 포기 못했어. 그 글씨는 분명 나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걸 기다리기 시작했어. 오늘은 뭐라고 썼을까? 오늘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던 어느 날 글씨가 확 달라졌어. 짧고 무서운 말 대신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하루가 적히기 시작했어. 딱딱 끊기는 말로. 아침, 문 앞이 시끄러웠어. 누가 싸웠어. 나는 숨었어. 점심, 빵 냄새가 났어. 배고팠어. 저녁, 누가 울었어. 나도 울었어. 나는 그걸 읽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건 귀신 장난이 아니야. 이건 사람 같아. 어딘가에 갇힌 사람. 소리 내면 안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사람. 그날 밤 나는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말했다. 너 갇혀 있어? 누가 너를 가둔 거야? 너 사람이지? 다음 날 글씨가 늘어났어. 근데 이번엔 너무 길어서 거울 한쪽을 꽉 채웠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를 얼어붙게 했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너만 나를 봐. 너만 나를 찾아. 찾아. 그 말이 머리를 때렸어. 그럼 어디를 찾아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을? 거울 뒤를? 기기실을? 나는 주말을 기다렸다가 낮에 관리실로 갔어.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 또 그 얘기예요? 아저씨,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날 있죠. 거울도 한번 떼서 뒤를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거울을 떼? 나는 조용히 말했어. 아저씨, 저 요즘 잠도 못 자요. 진짜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어. 다음 주에 점검팀 와요. 그때 같이 봅시다. 혼자 들쑤시면 큰일 나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나는 그때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날 밤 또 엘리베이터에 탔어.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확인해 볼게. 그리고 다음 날 글씨가 이렇게 늘어났어. 고마워. 근데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된다. 이 말은 협박 같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공포보다 절박함이 있었어. 점검팀이 오기로 한 날, 나는 일부러 쉬는 날을 맞춰 시간을 냈어. 점검 아저씨 둘이 와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문을 열어두고 안쪽 패널을 열기 시작했어. 나는 옆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지켜봤어. 경비 아저씨가 옆에서 말했어. 봐요. 별거 없죠? 거울을 떼는 순간 나는 눈이 커졌어.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로 빈 공간, 철판, 나사먼지, 사람이 숨을 곳도 없고 종이가 붙을 자리도 없어. 나는 얼어붙었어. 그러면 그 글씨는 대체 뭐야? 거울 뒤에도 없고 사진에도 안 찍히고 나만 보고. 점검팀이 다시 거울을 붙이고 나사를 조이는데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때 점검 아저씨 중 한 명이 무심하게 말했어. 여기 거울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예전 거울 깨져서 바꾼 거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맞장구 쳤어. 아, 맞다. 작년에 바꿨지.
작년에 거울을 바꿨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작년이면 우리 동네에서 큰 일이 하나 있었거든. 뉴스에 잠깐 나왔던 일. 실종,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이름을 몰랐어. 근데 우리 동 사람들은 다 알았어. 혼자 살던 젊은 여자. 조용하고 인사 잘하고 밤에 일하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한동안 소란스러웠어. 나는 점검이 끝난 뒤 경비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아저씨, 작년에 실종된 분 있잖아요. 그분 아직도 못 찾았죠? 경비 아저씨가 표정을 굳혔어. 왜 그 얘기를 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요. 찾기 힘들지. 가족들이 얼마나 울었는데. 가족 울었다. 그 말에 거울에 적히던 문장들이 하나로 이어졌어. 나 혼자야. 아무도 내 말 못 들어. 그게 귀신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었다면, 그 사람이 남긴 말이라면. 나는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 또 탔어. 거울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 너 그때 그 사람이야? 실종된 사람. 너 맞아? 그 다음 날 글씨가 늘어났어. 나는 죽지 않았어.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무릎이 풀렸어.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게 너무 잔인했어. 그때부터 나는 무서움보다 화가 났어. 왜 아무도 안 찾았어? 왜 이 사람은 혼자였어? 왜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 나는 생각했어. 이 낙서가 진짜 유령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낙서가 거울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라면, 나만 보인다는 건 내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엄마랑 비슷한 나이라서 비슷한 마음을 건드린 걸지도 몰라. 그날 새벽 나는 집에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마다 거울을 봤어.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표정을 봤어. 다들 피곤해 보이고, 다들 바쁘고, 다들 자기 생각뿐이야. 그 틈에서 누군가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 그리고 그때였어. 이상한 걸 하나 알아챘어. 낙서가 보이는 시간대가 있더라. 항상 내가 혼자 탈 때 사람이 많으면 더 안 보여. 낮엔 거의 안 보이고 조용한 시간에만 또렷해져. 나는 그걸 깨닫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어. 그 글씨는 나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았어.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말을 거는 것 같았어. 마치 그때 자기처럼.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꿨어. 거울 뒤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어. 작년에 실종된 그 사람의 엄마. 몇 호였는지 경비 아저씨는 말해주기 싫어했지만 나는 대충 기억이 났어. 그때 복도에 꽃다발이 놓였던 집. 잠깐 시끄러웠던 그 집. 나는 그 집 앞에 섰어. 문에는 새 도어락이 달려 있었고 우편함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어.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 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분이 나왔어. 저기, 실례합니다. 이 집 예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여자분이 나를 경계하며 말했어. 왜요? 그냥 예전에 같은 동에 살던 분이라서요. 여자분이 한숨을 쉬었어. 그 집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 어머니가 가끔 오셨대요. 관리실에 물어보고 계단에도 서 있고. 근데 다들 모른 척 했대요. 사람들이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 모른 척, 괜히 엮이기 싫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 그날 밤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어.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 미안해. 나도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지금이라도 너를 찾는 사람을 찾아볼게.
다음 날 글씨가 늘어났어. 이번엔 한 문장만 아주 크게. 엄마, 그 한 단어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이게 귀신이면 뭐해? 이건 사람의 마음이잖아. 엄마를 부르는 마음, 아무도 안 들어주는 마음. 나는 그 주말 동네 게시판을 뒤졌어. 예전 공지들을 찾아보고 사람들 수다 속에서 단서를 찾았어. 결국 경비 아저씨에게 다시 갔어. 아저씨, 그때 그분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분 아직도 이 근처 오시죠? 경비 아저씨가 얼굴을 찌푸렸어. 왜 자꾸 파려? 아저씨, 제가 이상한 거 본다는 얘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어머니가 아직도 찾고 계시면 제가 같이 있어드리고 싶어요. 아저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누군가 기다려본 적 있어요? 있죠. 그럼 알잖아. 괜히 마음만 더 다쳐요. 그래도요. 혼자 울게 두긴 싫어요. 결국 아저씨는 종이에 뭘 적어줬어. 이 근처 작은 분식집. 거기 가끔 오신대.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나는 그 분식집을 찾아갔어. 좁고 따뜻한 곳이었어. 그리고 구석자리에서 손을 꼭 모으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있었어.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분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 혹시 작년에 여기 근처 아파트에 사셨던 분 가족이신가요? 할머니가 나를 올려다봤어. 눈이 빨갰어. 너 누구야? 저는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제가 드릴 말이 있어요. 내 입이 떨렸어. 엘리베이터 거울. 낙서 그대로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겠지. 그래서 나는 다르게 시작했어. 할머니, 혹시 아직도 그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 기다리지. 어떻게 안 기다려? 내가 그 애를 혼자 뒀는데.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어. 혼자 뒀다. 그 말이 거울 속 글씨랑 너무 닮았어. 나 혼자야. 나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그 아이 혼자 있는 걸 많이 힘들어했나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 힘들어했지. 근데 남들 앞에선 괜찮은 척했어. 집에만 오면 말이 많았어. 엄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오늘은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줬어. 엄마, 오늘은 너무 무서웠어. 그런 말, 나는 목이 꽉 막혔어. 거울 속 글씨가 딱 그런 말투였거든. 나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 할머니, 제가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만 주세요. 요즘 엘리베이터 거울에 글씨가 보여요. 그 아이가 남긴 것처럼요. 그리고 거기 엄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 정말로 엄마라고 썼다고? 네.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날 나는 할머니와 같이 아파트에 왔어. 정확히 말하면 엘리베이터 앞까지 모셨어.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 그리고 나한테 말했어. 나는 거울을 못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우리는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어. 거울을 봤어. 나는 글씨를 봤고 할머니는 글씨를 못 봤어.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거울을 똑바로 못 보는 걸 봤어. 눈을 자꾸 피했어. 나는 거울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 엄마 왔어. 여기 있어. 그때였어. 거울 속 글씨가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어. 살려줘 같은 말이 아니었어. 오늘도 왔네 같은 말도 아니었어. 그냥 짧게, 아주 짧게 드러났어. 미안해. 나는 숨을 들이마셨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봤지만 갑자기 가슴을 누르며 말했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려다 잠깐 멈췄어.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다. 나는 거울을 봤어. 글씨가 또 하나 늘어났어. 괜찮아.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이게 괴담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남은 마음이구나. 혼자 남아서 아무도 안 들어주는 곳에서 겨우겨우 말을 걸어온 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무섭게 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닿고 싶었던 거야. 그날 이후로 낙서는 더 이상 늘지 않았어. 거울은 그냥 거울이 됐어. 사진에도 아무것도 안 찍히고 내 눈에도 안 보여. 근데 나는 아직도 가끔 늦은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을 봐. 혹시라도 한 글자라도 다시 나타날까 봐. 그리고 속으로 말해. 혼자 아니야. 내가 겪은 기묘한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엔 하나가 남았어. 무서운 이야기는 결국 사람 이야기라는 거.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모른 척한 사이에도 누군가는 계속 조용히 부르고 있었다는 거. 엄마,